수강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특수 목적 재무 보고 기준, 영어로는 스페셜 퍼포스 프레임워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재무제표 하면 떠오르는 게 그 US GAAP이나 IFRS 같은 범용 기준, 제너럴 퍼포스 프레임워크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게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요. 특히 비상장 기업, 넌 이슈어는요. 특수한 상황에서는 스페셜 퍼포즈 프레임워크, 줄여서 SPF라는 다른 기준을 쓸 수 있대요. 네, 맞아요. 물론 상장기업 이슈어는 안 되고요. 거기는 무조건 제너럴 퍼포즈 프레임워크를 써야 하죠. 투자자 보호 같은 게 중요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상장사는 예외 없고, 그럼 비상장사는 왜 굳이 다른 기준을 쓰는 걸까요? 오늘 그 SPF가 뭔지, 종류는 뭐가 있는지, 또 감사할 때는 뭘 봐야 하는지, 이런 걸 좀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뭔가 맨날 보던 갭 재무제표랑 이름이 다르다니까 되게 특별해 보이는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SPF는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위한 회계 기준이에요. 개입이 좀 더 넓은 범위의 사용자들에게 일반적인 정보를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SPF는 특정 사용자들의 요구에 딱 맞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특정 사용자요. 아, 예를 들면요? 네. 그래서 종류도 한 5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5가지나요? 와, 어떤 것들이죠?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나요? 네, 알아두셔야죠. 첫 번째는 현금주의, 캐시 베이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금주의요. 들어본 것 같아요. 현금 들어오고 나간 것만 따지는 거 아닌가요? 네, 기본은 그거죠. 제일 단순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물론 감가상각 같은 걸 좀 추가해서 수정 현금주의로 쓰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세무 기준, 텍스 베이시스예요. 세무 기준이요. 아, 세금 낼 때 쓰는 기준. 그렇죠. 법인세 신고할 때 쓰는 기준을 재무보고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세무보고랑 재무보고를 일치시키고 싶을 때 편하겠죠. 세 번째는 규제 기준, regulatory basis. 이건 특정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기준이에요. 아, 감독기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군요.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곳들이 쓰려나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네 번째가 혹시 짐작하시나요? 아까 특정 사용자라고 하셨으니까 혹시 계약? 오, 정확합니다. 네 번째가 계약 기준, contractual basis예요. 특정 계약, 예를 들면 뭐 대출 계약 같은 거, 그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준이죠. 그렇군요. 계약서 때문에 쓰는 회계 기준도 있구나. 그럼 마지막 5번째는요? 마지막은 기타 기준, other basis인데요. 이건 앞에 4가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꾸준히 적용하는 경우를 말해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와, 현금, 세금, 규제, 계약, 기타. 정말 목적 따라 골라 쓰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감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갭이 아니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훨씬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SPF 감사는 단순히 숫자만 만나 보는 게 아니라 왜 이 기준을 썼지? 이걸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왜 썼는지요? 네, 재무제표를 만든 목적, 그리고 이걸 주로 누가 볼 건지, 즉 의도된 사용자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아, 누가 볼 건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경영진이 우리 회사 상황에는 이 SPF가 적합해라고 스스로 판단했는지 그걸 확인해야 하고요. 또 그에 따른 책임, 특히 공시 책임을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해요. 공시 책임이요? 아, 그 디스클로저 말씀이시죠? 뭘 공시해야 하는데요? 네, 디스클로저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GAAP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어떤 SPF 기준을 썼는지, 중요한 회계 정책은 뭔지, 또 GAAP랑 비교했을 때 어떤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주석 같은 데다가 명확하게 써줘야 하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GAAP 아니라고 딱 알려줘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계약 기준, contractual basis 같은 경우는요. 그 계약서 내용에 대해 경영진이 어떻게 중요하게 해석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하고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있죠. 뭘까요? 바로 계속기업, going concern 이슈입니다. 아, 맞다. SPF 쓴다고 회사가 망할 위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고잉 컨선 평가는 당연히 해야겠네요. 당연하죠. 어떤 회계 기준을 쓰든 회사가 앞으로 계속 영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는 필수입니다. SPF를 쓴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이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하는데 혹시 중대한 의무는 없는지 평가하고 만약 있다면 관련 공시가 제대로 되었는지도 꼭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와, 그럼 단순히 재무제표만 보는 게 아니라 왜 이 기준 썼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누가 보는지, 경영진이 공시 책임 다 했는지,
계약 해석은 어떤지, 계속 기업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다 봐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확인할 게 많죠. 그럼 감사 보고서도 당연히 일반 GAAP 보고서랑은 확 다르겠네요. 네, 그렇죠. 보고서만 봐도 이거 SPF구나 하고 알 수 있게 여러 장치가 있어요. 어떤 장치들이요? 우선 재무제표 제목부터 달라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대차대조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현금 기준 대차대조표, 나 세무 기준 손익계산서처럼 어떤 SPF인지 그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아, 제목에 딱 못을 박는 거네요. 이건 GAAP 아님 이렇게요? 그렇죠. 일반적인 GAAP 용어만 쓰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경영진 책임 문단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도 만약 경영진에게 SPF를 선택할 권한이 있었다면 경영진이 이 SPF를 선택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언급해 줍니다. 아, 선택 책임까지 명시하는군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단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바로 강조사항 문단, 영어로는 Emphasis of Matter Paragraph입니다. 강조사항이요? 뭘 강조하는 건데요? 이름부터 뭔가 중요해 보이는데? 네, 말 그대로 강조하는 거예요. 이 재무제표가 GAAP가 아니라 SPF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주석을 꼭 참조하라는 안내, 마지막으로 이게 GAAP 기준이 아니라는 점,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거죠. 아하, 여러분, 이거 SPF니까 주석 꼭 보세요. GAAP 아니에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타 사항 문단, Other Matter Paragraph를 사용해서 이 보고서의 사용을 제한하기도 해요. 사용 제한이요? 어떻게 제한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보고서는 특정 계약 당사자들만 보세요 라거나 감독기관 제출용이니 다른 목적으로 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요. 아무나 보면 안 되는 정보일 수 있으니까요. 와, 보고서에 관계자 외 열람 금지 딱지 붙이는 거랑 비슷하네요. 재밌는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아까 규제 기준 regulatory basis 이야기 했잖아요. 네, 감독기관 요구사항 맞추는 거요. 만약 그 규제 기준 재무제표가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되는 경우, 즉 general use 목적이라면요. 조금 다른 방식을 쓸 수도 있어요. 일반용이요? 그건 어떻게 다른데요? 이때는 강조사항이나 기타사항 문단 대신에는요. 아예 의견을 두 개 내는 거예요. SPF 기준에 따른 의견 하나, 그리고 갭 기준에 따른 의견 하나. 이걸 dual opinion이라고 합니다. 의견을 두 개나요? 와, 네, 만약 갭 기준하고 차이가 너무 크고 중요하다면 갭 기준에 대해서는 이건 기준에 안 맞습니다 하는 부적정 의견, adverse opinion이 나갈 수도 있고요. 헐, 부적정 의견까지. 정말 복잡하네요. 네, 상황별로 고려할 게 꽤 있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SPF, 즉 특수목적 재무보고 기준은 갭이 아닌 특정 목적을 위한 기준이고요. 네, 감사할 때는 그냥 숫자만 보면 안 되고 작성 목적, 의도된 사용자, 경영진의 책임과 공시, disclosure, 그리고 계속기업 문제까지 다 확인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감사보고서에는 그 특징이 명확히 드러나는데 재무제표 제목부터 다르고 필요하면 강조사항, emphasis of matter 문단이나 기타 사항, other matter 문단으로 SPF임을 알리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 맞죠? 네, 핵심을 잘 짚으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뭔가 머릿속이 정리되는 기분이네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SPF 재무제표를 실제로 보게 되신다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회사는 왜 갭 대신 이걸 선택했을까? 이 기준이 보여주는 정보의 진짜 의미는 뭘까? 혹시 한계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면 좋겠어요. 아, 왜 이걸 썼을까? 그 본질을 생각해보라. 네, 계압과는 다른 시각을 제공하는 거니까 그 이유와 의미를 생각해보는 게 이 기준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단순히 시험 통과를 넘어서 진짜 이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겠군요. 오늘 특수목적 재무보고 기준, Special Purpose Frameworks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약간 생소하고 복잡할 수 있지만 시험에도 나오고 실무에서도 만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오늘 내용 잘 정리해 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꼭 복습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